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2년 8월 19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규모 폭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사를 잠깐 보고 차트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간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이 블록체인 쪽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최근에 블랙록이라는 기관에서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및 알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단기 장세 및 장기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피터 시프라는 피터 시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옛날부터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고 비트코인은 폭락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늘 해왔던 분이에요. BTC가 대규모 조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10,000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69,000불 수준에서 다시 오지 않을 정점을 찍었다고 확신한다. 새로운 고점은 없을 것이다. 암호화폐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역시 2만 개에 달하는 토큰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이 가상자산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에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혹은 비트코인이 채굴되어서 시장에 더 많이 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바로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알트코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 블록체인 쪽에서의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블록체인 시장, 이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크기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시장이 이렇게 커질수록 그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이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상자산들이 늘어나면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고 비트코인 자체가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는 분명히 가격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만 현재 비트코인 채굴량 자체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비트코인의 수요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제가 바로 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규모 조정이 있을 거라는 이 $10,000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견해는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부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트레이딩 뷰 차트, 주봉 차트의 로그 차트로 본 형태고요. 만불이라는 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죠. 갈색으로. 그렇다면 17년도 저점을 훨씬 깨고 19년도 7월보다도 더 내려간 가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분의 주장인 건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지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게 저의 견해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어떤 발전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나서 시장이 업앤다운을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기는 이런 경우가 나오긴 나오지만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그 몇 년 단위에서의 이런 흐름이 나오기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은 시장 심리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패턴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자산이라 하려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여가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인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정확히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봉 형태로 봤는데 이게 장기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차트잖아요.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일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지금이 저점인 걸 어떻게 아느냐. 물론 이제 저점이
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 구간을 저는 깰 수도 있는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쪽 부근이 그 17년도 불장 때 있었던 고점 부근이거든요. 고점 부근. 17년도 고점을 찍었던 부근이 이쪽인데 이 두 가지 저항을 전부 다 깨고 이쪽 부근까지 내려간다라는 거는 만불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그 피터 시프라는 분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성장하는 자산이 아니라 그냥 거품에 불과하다라는 시장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에 살아남을 것이고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가격까지는 오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일단 이 기사를 한번 봐보시면은 글로벌 기업 블록체인 투자 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투자 금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고 파리에어 블록과 데퍼랩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 등 4개사에 모두 15억 6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위는 최근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출시한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블랙록이 차지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사와 거래소 FTX 등에 투자를 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글로벌 투자사들이 어떤 기업들에 투자가 되어 있느냐 라는 건데 이 알파벳이 구글의 모회사잖아요. 데퍼랩스라던가 파이어블락스 이런 데 투자되어 있고 블랙록, 서클사나 FTX 또 모건 스탠리, 삼성, 골드만삭스.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골드만삭스도 옛날에는 진짜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뒷단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분야에 있는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LG, 시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죠. 17년도나 16년도 아니면 14년도나 이때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은 투자 회사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차트를 근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런 기업들이 저런 수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시점이 이런 시점인데 이때와 이때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과연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거죠. 또 이때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해냈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가격이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격이라는 건 가치가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가치와 가격이 똑같이 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환희에 빠지거나 공포에 빠지기 때문에 그 심리적 괴리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치에 어떤 선을 이렇게 긋는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만 점점 잔잔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저의 어떤 견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이런 급락이 나오기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블랙록이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신탁을 내놓았잖아요.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 신탁 내용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이 비트코인 신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어떤 거래 수수료라던가 그 안에 특정 중요 내용들이 오픈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어떤 데냐면은 말 그대로 미국의 자산운용사인데 운용자산 기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예요. 그러니까 자산 기준으로 치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블랙록이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LG전자, SK하이닉스, 신한지주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되어 있고 코로나 이후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본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블랙록 출신이 미국 재무부와 국가경제위원회의 실무사령탑 요직을 차지하며 세계 1위의 자산 규모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세계의 넘버원 글로벌 금융회사로 인식되는 형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라던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라던가 이런 시도들을 해왔지만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 신탁을 내놓는다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지평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블랙록이 대놓고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내놓는다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자체에는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그러면은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와 장기 가격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알트코인들이 또 비트코인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던가 뭐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는 뭐 칠리즈라던가 이런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코인들은 저점 대비 뭐 3배 오르고 4배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알트코인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존의 어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 패턴에 조금 어긋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한 후에 비트코인으로 몰려든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비트코인으로 아직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이런 케이스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알트코인들 조정이 크게 일어나면서 최근에 알트코인을 매집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어떤 단기적인 시장 관점이고요. 일단은 알트코인이 정말 그 21년도처럼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상승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연료가 지금 당장 시장에서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 재료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시장이 정말 바닥을 찍고 정말 급한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조금씩 매집을 해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코인들이 새롭게 출시가 되고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관찰해 나가면서 조금씩 그 코인들을 모아 간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상승장이 도래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